부산과 경남 두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합 추진은 졸속이라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을 목표로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80대 할머니를 노린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접근한 뒤 순식간에 지갑을 훔친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이 부산시장을 향해 오는 3월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강서구는 행정통합 핵심 지역이라며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2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물 규모는 일부 줄었지만 시민단체는 난개발 우려가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졸속 추진이라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8년을 목표로 단계적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지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4년간의 한시적 재정 지원은 강력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8대2에 가깝다며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4년간 20조 원이 아니라 매년 7조 7천억 원이 확보돼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자치단체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이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통합 시기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올 경우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에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 부산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두 시도는 최근 울산광역시가 부산 경남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특별 법안 마련을 위해 향후 8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역시민단체는 이번 발표가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현실성 낮은 자치권 확보를 통합 전제로 내세우기보다 실질적인 협력 사무부터 실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80대 할머니를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CCTV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접근해 지갑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옵니다. 말을 건네며 시선을 끄는 순간 손은 할머니의 상의 주머니로 향합니다. 지갑이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습니다. 지난 17일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 식재료를 사던 80대 할머니가 소매치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 A씨.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시장 CCTV를 분석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현금을 꺼내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강인하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인을 노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6년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시는 공공부문 지역 제한 계약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허가 우대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공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상품 구매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시 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에 항의하는 집회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근무 장소가 명시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정보에 해당한다며 인사 필요성에 대한 본부의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보 구제 신청을 진행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 행운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기부 순번이 10의 배수에 해당하는 기부자 500명에게 부산 제철 특산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는 자동으로 참여되며 10만 원 세액공제와 3만 원 답례품 제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나아가 울산 행정통합을 두고는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서두르기보다는 통합의 조건과 구조부터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의 국전 핵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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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 광역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연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행정통합 추진지역 단체장들이 적극 회동하여 가칭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단체장 등으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TF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연대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하듯 행정통합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추진하되 다른 지역은 지역 간 및 정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다. 2027년 또는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 통합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단체장들이 만나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입법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에 나설 것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반면 하루빨리 행정통합을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합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강서구 정가가 나선 건데요.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은 부산시장에게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3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과 강서발전 대긴위원회는 행정통합을 위해 3월 주민투표,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준비했던 부산이 지금은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보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박형준 시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의 정부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위해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과 호남의 통합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수도권 1급 중심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이 경쟁하는 양극 구도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특히 이들은 경남 동부권과 맞닿은 강서구가 통합의 핵심 지역이라는 설명입니다. 창원과 김해, 거제 소재 기업들이 강서구 국가산단과 연계되고 강서구의 해수부와 해사법원, HMM 등의 이전으로 통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막강한 잠재력 이런 것들이 부울경 통합을 통해서 그 핵심으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에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부울경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 2기대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물 높이와 가구 수는 줄었지만 난개발 우려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 2기대 해안 인근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IS 동서가 추진하는 2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8층 308가구 규모였습니다. 심의 결과 2개 동을 각각 3개 층씩 낮춰 25층 288가구로 조정했습니다. 건물 높이도 97m에서 88m로 낮췄습니다. 부산시는 경관 훼손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심의해서 위원들께서 심의를 통해서 청소하고 조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해안에 대한 개발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양생태 보전 지역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은 관리의 대상이 개발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계별로 우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남구청의 사업 승인, 부산시는 조건부 통과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2기대 아파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사상구와 사하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빈 차량에 들어가 현금 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3일 북구의 한 PC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세관은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 선적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함께 실시합니다. 부산도시철도의 지하 역사 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5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역사 안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부산도시철도가 세제곱미터당 20.8 마이크로그램으로 관리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의 절반 미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로는 1월에서 3월 사이가 조금 높았고 9월과 10월이 가장 낮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부산 문현동 산비탈 무허가 주택지가 이제는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였던 현장이 해솔 어린이공원으로 바뀐 모습을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빼곡한 문현동 산비탈. 한때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붕괴 위험과 안전 문제로 50년 가까이 방치돼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자리,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부산 남구가 조성한 해솔 어린이공원입니다. 경사진 지형을 살려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고 놀이와 휴식을 함께 담았습니다.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시설,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황토볼장도 마련됐습니다. 드론으로 본 변화는 더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무너질 듯한 지붕과 뒤엉킨 골목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정비된 공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46억 원. 주민 반응은 엇갈리지만 변화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관상 좋고 첫째 판잣집이 한 21몇 가구 있었으니까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반듯하게 해놨으니까. 남구에는 이런 장기 방치 부지가 우암동과 간만동 등 아직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구청은 이번 공원을 시작으로 생활권 녹지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에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도심 속 방치 공간이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작은 주거지 재생이 동네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낙동 아트센터가 오페라 아이다를 초청 공연이 아닌 자체 제작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연출과 성악가, 합창단, 오케스트라까지 모두 지역 예술인으로 구성해 제작됐으며 무대 구조와 음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출이 특징입니다. 오페라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룬 베르디의 대표적 작품입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예매는 낙동아트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추현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서구에는 박병염 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강서구의 해양, 서구의 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두 사람은 함께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장동원,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현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부산의 중심은 강서구가 돼야 한다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에 그 중심 도시가 반드시 강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준비와 실행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 전 이사장은 해양항만청과 부산시에서 해양 물류 분야 공직을 거친 전문가임을 자처합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가덕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강서는 계획의 대상에 그치고 있다며 자신이 구청장이 돼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서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와 부산시에 요구하고 조정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시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수부 신청사가 해양산업 중심인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부산에 이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추현길 전 이사장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과에서 석박사를 거쳐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박병현 부산 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 회장이 부산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출마 예정자는 항운노조 감천국제수산물 근로자복지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영구청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도 있습니다. 수산 현장과 유통구조 전반을 경험해온 인물임을 강조하며 서구가 처한 현실을 실무적으로 풀어낼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서구는 지금 변화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단 경제의 흐름과 현장 상황, 그리고 대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실무형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 서구의 중체적 역할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앞당기고 부산 서구와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부산 공동어 시장과 감천항 등 서구의 해양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산을 넘어 관광과 문화로 확장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항구의 자랑거리인 부산 공동어 시장과 국제적인 물류 기반을 갖춘 감천항, 그리고 다양한 식품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수산물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을 넘어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2차 신청 공모를 진행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